2023년 1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27분입니다. 여기는 중앙동이죠. 동강동인가? 중앙동 아니면 동강동인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 대궁 삼계탕 앞인데 이 삼계탕 가격이 지금 16,000원, 뭐 20,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네요. 이 대궁 삼계탕은 참 있은 지가 오래됩니다. 제가 여기에 요 회사 오성 장미 빌딩이 요 뒤에 있는데 요 회사에 제가 30살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이 회사에 근무를 오래 했거든요. 할 때에 이 대궁 삼계탕에 자주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회식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도 많이 하고 식사하면서 했는데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1990년대, 1990년도 초반이에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역사가 그냥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네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주식당인데 바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돌솥밥이 엄청 맛있습니다. 돌솥 비빔밥이 맛있는데 그때 4,000원 했는데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4,000원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주인이 바뀌면서 6,500원으로 됐네요. 아주 맛이 있고 이 집에도 엄청 자주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공무원 생활을 좀 하다가 잠깐 이제 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참 어떤 곳에 좀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부산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회사에 다녔는데 사람은 놀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때 이 자리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전주식당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원래 내가 이제 68이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68이고 저 때가 내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한 35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참. 그리고 이제 그때는 내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또 마셨을 때거든요. 그때 30대 초반에는 내 담배도 많이 피우고 많이는 안 피워도 조금 피우고 술도 좀 마시고 그래 할 때인데 이 보니까 50년 전통의 저게 40계단 맛집이 있네요. 그 2층에 보면은 항구센터가 있는데 이 술집에도 자주 왔어요. 이 술집에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네. 보니까 정말 50년 전통.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벌써 이 항구센터가 있었으니까 40계단 맛집 이 항구센터에 또 이제 자주 왔습니다. 참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40계단. 저기 자세히 보면은 40계단 기념비라고 되어 있네요. 40계단 기념비에 중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그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네요. 참
이 거리를 엄청 다녔습니다.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40계단. 아이고, 이 옛날 그 모습이네. 40계단. 정말, 아이고, 이 물을 머리에 이고 지고 다녔다고. 그때 우리 어릴 때 다 그래 했거든요. 이웃 동네에 그 이제 우물 있는 집에 가가지고 물을 이어 다니고 했어요. 수도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시집 오셔가지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이제 시집 오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대가족이니까 이제 그 숙부님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 살 때에 이제 그때 고생한 이야기를 늘 하신다고. 그때 이제 밥을 해 먹어도 요즘에는 수돗물이 막 그냥 털기만 하면 샥 녹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에 먹어도 수돗물이 들어가고 빨래도 밥을 해도 물이 있어야 되고 빨래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집에 제사가 이제 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내면은 그 음식 같은 거 하려면 전부 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이제 고생한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나는 이제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었는데, 정말 우리 작은 어머니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제 90이 다 돼 가요. 90 아직 다 되진 않았지만 80은 훨씬 넘었는데, 좀 우리 작은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좀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40계단은 1909년에서 1912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와 해안가 매립지를 연결하는 통행로였다. 그럼 그 당시에는 아마 요 밑에가 거의 바다였을 거예요. 부산역도 바다 매립을 한대고, 바다였어요. 이제 한국 전쟁 6.25가 발발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이게 내려와가지고 요 위에 복병산에다가 이제 천막을 짓고 판자촌을 이제 이루었죠. 그러면서 이제 식수를 기르기 위해서 아마 물이 밑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40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그랬다. 이 40계단에 앉아서 영도다리를 바라보며 고달픔과 향수를 달렸다. 그러했던 40계단은 1953년 11월 27일 발생한 부산 역전 대화재 이후 본래 모습을 잃었다가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25m 떨어진 이곳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럼 저 옆에도 보면은 이런 계단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40계단 기념관. 이 계단으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그랬습니다. 40계단 하면 그 노래가 있죠. 40계단 청정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가 빌딩이 저게 이제 저 부산 호텔 옆에 보면 타워 호텔이 있어요. 타워 호텔 옆에 뭐 대우 빌딩이 있는데 대우 빌딩에 내가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회사가 많이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 건물로 이사를 왔어요. 이 건물로 이사를 왔는데 이 건물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그때는 저기 대우 빌딩 있을 때는 내가 주임이고 김주임으로 불렸고 그래 김주임으로 내가 엄청 많이 오랫동안 들었고 또 이 회사 이제 이 건물 올 때는 내가 이제 계장으로 승진해 가지고 김계장 그래서 내보고 김계장으로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5층 빌딩이네요. 요 사장님이 추 사장님이었는데
자기 부인은 저게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제 그 장사하셨던 분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제 어디 산에 놀러를 가셨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성빌딩 추 사장님. 이 건물 4층인가 우리가 건물을 했고, 참. 그리고 이제 구프렌드 저 자리에 일식집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이래 있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내가 사표를 써야 되죠. 이제 사표를 쓰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옆에 무슨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 로즈 영화 로즈 로즈 멜로우인가? 요 자리에 어떤 다방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사표를 이제 쓰니까 우리 이제 본사가 또 서면에 있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지사고, 본사에 이제 전무님이 오셔가지고 회사 문 닫자 그러더라고. 회사 문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사표 쓰면 회사 문을 닫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내 체질이 공직이고 공무원이고, 도저히 내가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회사로서는 이제 상당한 충격이죠. 뭐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그랬어요. 이 김성기 씨는 말이야, 이 회사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때 그랬어요. 대충성을 한다 그랬다고. 앞에 대자를 하나 붙이더라고. 그게 이제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요, 내가 이제 워낙 기독교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막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보면은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편지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죠. 바울이 쓴 편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믿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정치 권력자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 왕이 준 권력은 하늘이 준 권력이니까 열심히 이제 섬겨라, 이제 그런 말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소속된 요즘 말로 하면 회사죠. 회사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회사 사장을 보고 말이지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회사 사장이 뭐 남들이 보면은 뭐라 욕을 한다 하더라도, 동문 사기꾼 무슨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 직장 생활하면서 오죽이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겠느냐고. 어떤 직원들 보면 그래요. 막 보면은 사장님 욕을 엄청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사장님에 대한 욕을 한 적은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사장님께서 나를 좋아했고,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사장님께서 저를 엄청 좋아하고, 저도 사장님을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뿌리 박힌 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은 사장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이제 모시라, 이제 이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충성을 한 거죠. 대충성.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이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정말 난인구에 땀 마를 데가 없었어요. 그냥 아주 적은 봉급이지만은 봉급은 생각 안 해요.
봉급을 10원 받든지 100원 받든지 그런 신경 안 쓰고 일이 우선이야. 일이 우선이고 정말 그 대충성을 한 거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주임되고 계장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뭐 그 공무원 시험 칠 그런 뭐 공부 시간도 없었어요. 워낙 내가 이제 신문을 많이 어느 시간 나면 읽고 상식을 가지고 이제 시험 쳐가지고 뭐 그렇게 됐는데 합격을 했는데 그때 가겠다 그러니까 회사 문 닫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절충안이 나왔어요. 절충안이 나오기는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그때가 주 5일 근무인가? 하여튼 주 5일 근무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휴일 날 토요일 날 공휴일 날 하고 일요일은 쉬는 건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제 딱 6시 되면은 마치니까 뭐 6시부터 이제 뭐 밤 11시 보통 그 당시는 일요일 밤 11시 12시까지 했거든요. 아침에도 뭐 출근은 지금도 새벽같이 나가지만은 그 당시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근무 시간이 불과 한 뭐 하루 24시간 같으면은 집에서는 잠만 자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뭐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그 사람들 내 또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에 이래 보면은 내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6시부터 이제 밤 뭐 저녁 시간 이래 늦는 데까지는 얼마든지 일을 해도 뭐 회사가 이제 갑자기 멈춰지지 않고 돌아갈 수는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이 이제 수락이 이제 받아진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낮에는 공무원 생활하고 저녁에는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회사 일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이제 조직 관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탄탄하게 해놓은 게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팽이를 막 돌리면은 말이지 팽이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때리다가 이제 빌빌빌빌 하면은 다시 때리면은 팽이가 돌아가듯이 회사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한 5년 정도 내가 그런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에 제가 간 지도 한 30년 되는데 이제 직장이 부산이니까 이제 밤에는 김해, 낮에는 부산 뭐 이러니까 태어나기는 부산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산 김해도 지금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때도 그랬다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참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 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제일은행인데 이 은행 자리는 원래가 옛날에는 부산에 오래 사시던 분은 다 알고 있죠. 이 자리가 원래 현대극장 자리입니다. 현대극장 우리 중학교 다닐 때에 여기에 이제 영화를 보러 왔는데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 영화를 여기서 보고 왔어요. 보러 왔습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영화 상영 관람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중학생들이 여기 와서 영화를 본 기억이 나고 그 다 어떤 영화를 봤는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배너를 여기서 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물망초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물망초. 물망초 말이야. 날 잊지 말으라 내 맘에 들은 그대여 밤마다 꿈속에 내 모습 오래되니까 그 가사도 기억이 희미하네요. 하여튼 이 물망초라는 영화를 여기서 보았고 많은 추억이 깃든 이 곳입니다.
당시는 여기가 참 경기가 좋았어요. 다방이 참 많았단 말입니다. 다방도 많았고, 여기 이제 부산시청이 그 당시에는 여기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었으니까, 엄청 여기가 활기에 찼고, 광복동에는 정말 인산인해 발디딜 팀이 없었는데, 부산시청이 이제 연산동으로 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가 전에보다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게 이제 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 뭐 좀 사러 왔더만은 지난주도 쉬더만은 이번에도 쉬네요. 그래가지고 뭐 사지도 못하고 살살 이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돼서 내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아이고. 그때나 이때나 참 사장님께서 저를 엄청 다 좋아했고, 저도 사장님을 좋아하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뭐 공무원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어떤 직원들 가운데 한 사람 이런 사람,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주사님께서 오고 난 다음에 말이지, 아저씨께서 오고 난 다음에, 우리 동네 오고 난 다음에 동네가 엄청 깨끗해졌네요. 이 소리도 많이 듣고,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저 뒤에 이제 코모도 호텔 그 꽃도머리가 보이는데, 1981년 12월 31일 날 그때 저 코모도 호텔에서 어떤 그 영주동 사무소 이제 동 직원이 저 코모도 호텔에 어떤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떨어져가 죽었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안 잊어버려요. 코모도 호텔 생각하면 늘 기억이 납니다. 1981년 12월 31일이에. 예, 오면서 이제 대장동 사건을 이제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이고, 뭐, 나무위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말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면밀하게 파악을 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없죠. 박영수,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얽혀 있죠. 박영수 특검 할 때 박영수 변호사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막 성녀라 불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거기에 대한 전문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이제 무엇을 돈이지,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면은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고. 깨끗하지 못한 돈을 벌으면은 그게 언젠가는 게 아니지. 그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것과 같다고, 그게. 우리 어릴 때 이 모습도 많이 봤는데. 벙뛰기 아저씨.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 시민언론 더 탐사, 거기 강진구 기자가 이제 어젠가? 토요일이지. 이제 이제 윤석열 탄핵 그리고 김건희 구속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발언을 한 5분 정도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근곤일척에 이제 한판 승부를 이제 벌이고 있죠. 저기에서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저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 첼리스트가 한 말이 이제 그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가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 이제 거의 확실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60, 70 넘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수들. 이제 그리고 60 넘은 사람들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60대 초반이면 아직 젊은 사람인데 그 머리가 어떻게 안 돌아가는지 참 말하기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많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요거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밝혀질 것 같아요. 자, 2023년 올해 그 총재님께서 이제 한번 저기 강의를 하실 때에 전에 짝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그때는 음악을 좀 들려줄 때가 있었어요. 좀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됐는데 그때 이제 손인호의 짝사랑을 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노래는 있는 줄도 몰랐지. 손인호 이제 그 가수는 내가 알지만은 손인호 씨의 이제 그 짝사랑이 있었다는 그런 것은 내가 몰랐는데 그거 이제 처음 들려주시길래 들려주시면서 이 노래를 좀 이렇게 완전하게 좀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기는 나는 그런 노래를 몰랐고 또 내가 뭐 잘 몰랐기 때문에 부를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첫 계절이 딱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한번 불러볼까 이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잡는 손을 부리치며 돌아서던 그 사람아 이 절은 뭐야?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몰라주는 그 사람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들었네. 내가 잘나 뽐내느냐 내가 못나 싫드냐 먹거리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가사가 좋은 것이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내 마음은 여기 무슨 불교 대학이 있네. 고심정사라. 여기 중앙동에 그런 고심정사 불교대학이라고 있구나. 불교 믿는 사람한테 내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교만 알아서 되느냐고. 그게 아니잖아. 안 그래? 이게 이제 해겔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네. 진리는 전체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불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기독교도 있단 말이야. 그래, 기독교도 다 알아야 되고, 불교도 다 알아야 되고, 유교도 알아야 되고, 강정산도 알아야 되고, 전부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 진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내가 이제 2023년 올해에 아마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번에 새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일단 한 6개월짜리, 이제 윤석열은 뭐 한 1년 정도는 하겠고,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다음 새로운 정권은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갈 거예요. 허경영 정부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은 바로 황제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고 이제 법을 또 헌법을 바꾸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대격변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그게 올해로 봐요. 올해로 본다고. 앞에 보니까 뭐 천부경 명상센터라고 있는데, 이 천부경의 주제는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 이야기거든요. 아마 이 센터장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명상, 호흡, 기체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의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이제 원래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십계단 청청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여기 보니까 이제 요 백구당 제과점도 있다. 백구당 제과점이 이제 제과점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저기 아마 60년 되나? 아주 오래돼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니까 세관이 보이고, 세관 뒤쪽이 이제 그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가 있죠. 그 내가 맨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이제 1980년 3월 1일 날, 그때 이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 이제 첫 발령을 받아서 저기 근무한 데가 저기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은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산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3번 쳤어요. 3번 쳐가지고 3번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저 회사에 좀 다녔고, 오늘은 내 과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많이 쉬고 있네. 하여튼 중앙동, 동강동, 광복동, 남포동, 대신동 여기가 내가 주로 이제 보냈던 곳이고, 저 서면 저쪽으로 하고 서면 연산동, 뭐 대연동, 해운대, 동네 이쪽하고는 내하고 관계없어. 부산이라도 거기는 아주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면 늘 포근하고 고향 같아요. 내 나와바리. 뭐 김해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돌아서서 가는 길엔 낮은 목소리. NH농협은행 여기에서 내가 10년 그 연금을 하나 들었죠. 연금을 들어가지고 10년 연금을 이제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10년 임기를 채웠습니다. 채워가지고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찾은 게 아니고 이제 목돈을 했죠. 해가지고 2021년이죠. 그러니까 3구 대선이 이제 2022년에 있었고, 3구 대선 전에, 그때 내가 이제 좀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고조부님하고 조부님, 정조부님 이제
고조부모님, 정조부모님, 조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그 명패할 때 아마 썼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그때 명패 다 했거든요. 내하고 이제 집사람은 2019년도 1월 달에 했고,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 조부모님, 정조부모님, 고조부모님은 이제 명패를 못 해가지고 늘 죄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거 10년 농협에서 내가 그 적금을 들었다고, 들은 거, 그걸 찾았지. 찾아가지고 그때 명패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오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총재님께서 이제 곧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강진구 기자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강진구 기자님을 얼마나 진실된 분이냐고. 그리고 변희재님도 진실되고, 이런 사람들의 그 한 집에 압수수색이 나오면요, 보통 사람들은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나는 아주 어떤 지인이 그 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집구석을 완전히 디비나버립니다. 완전히 막 풀어헤치 나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압수수색 놓으면 그런 것을 6번 했으니까. 금년에 최근에만 해도 한 집에 6번 했으니까 그게 비정상이잖아. 해도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을 한번 찾아갔다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6번 하는 게 그 정상이냐고. 월권이지 남용이단 말이야. 그런 정권이 어떻게 오래 가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변희재님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깜빡이 넣어버리니까 깜빡이 넣고 2달 있다가 야 니 이제 그냥 없는 걸로 해라 이러면 바로 풀어준다 그러니까 변희재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자식아 가라 이 자식아 나는 징역 산다 이제 이래버리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강진구 기자나 변희재님은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대로 이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나면은 이제 내가 내 이야기했다시피 초안지를 보면은 진성하고 오강이지. 오강이 이제 진시황의 학정에 이제 들고 일어났다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결국 이제 황제가 되는 것은 한고조가 되죠. 유방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지금 현재 막 강진구 기자하고 그 변희재님 그리고 김용민 그리고 이제 그 안진걸 소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재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탄핵 운동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 어느 정도 지금은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고 나면은 결국 많은 이제 이런 이런 사건을 겪다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총재님께서 하늘궁이라든지 이제 토요 강연, 인류 강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이제 매일 이제 많으신 이제 분들이 이제 하늘궁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면은 그때 이제 치료도 하고 상담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한 5분, 10분, 20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찾아갔었을 때니까 언제 찾아갔느냐 하면은 2020년 12월 달이에요. 2020년 12월 달. 그때 찾아갔었을 때도 총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총재님께 그때는 이제 내가 2020년 6월 달에 내가 축복을 받고 2020년 12월 달에는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우리가 이제 사돈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8분 했지. 우리 이제 가족 전부 다 하고 이제 사돈네
가족 전부 다 하고, 이제 그래가 8분을 할 때에 축복받으러 갔었을 때에 총재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내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부산시 서구 동구에 이제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이지, 그 당시에 그 총선에 출마했던 김성규입니다. 이제 하고 내 이제 그 축복을 받고 그래 했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그날 하신 말씀이 뭐 내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지지자들이 왔으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정세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리 저리 이리 바뀌다가 결국 가서는 참 말하기가 그렇네요. 새 헌법이 바뀌게 되고 완전 새로운 그런 세상이 될 거다. 막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차마 그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해가 이제 그 날이 올해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국내 정치 흐름을 지금 볼 때에 그게 아마 올해가 거의 맞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창중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니까, 자기는 41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감으로서, 촉감으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는데, 나는 한 50년간의 구도 생활을 한 그 촉감으로서, 느끼는 감으로서 올해가 그 해가 맞다 이렇게 봐요. 이미 2020년이면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이미 선천의 종교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박인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 종교 시대는 갔단 말이야. 어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초종교가 열린단 말이야. 초종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차츰차츰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성들은 눈으로 직접 봐야 이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안 봐도 안다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그 롯데마트 갔다가 문이 쉬는 바람에 슬슬 걸어오다 보니까 이 중앙동, 동강동에서 내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 했습니다. 허경영, 허경영영영영.